안녕하세요. 배양육 생산을 위한 페탈보바인 씨름 대체 소재 연구에 관해 발표하게 된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허선진입니다. 저의 발표는 서론, 연구의 배경, 페탈보바인 씨름 대체 소재 연구 결과와 향후 연구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은 크게 이제 골격근, 심근, 평활근으로 나누어지고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격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격근은 근 속에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 속은 다시 근형질막으로 둘러싸인 근섬유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섬유는 액틴과 마요신 단백질로 이루어진 초원섬유의 집합인 근원섬유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단위의 기본 조직이 바로 이 근섬유입니다.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근형질막에는 성체줄기 세포의 일종인 근육 위성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위성세포는 근육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 활성화돼서 세포 분열 및 분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근섬유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성세포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배양육 생산 메커니즘인 마이오제네시스입니다. 위성세포는 근화세포라고 하는 마이오블라스트로 발달해서 증식하게 됩니다. 이 근화세포가 길쭉한 관 모양으로 분화하며 근세포가 되고 이 근세포들이 모여서 3개 이상의 핵이 융합되면 마이오튜브 근관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근섬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근섬유 모임이 바로 이제 배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로 생산된 배양육을 이용한 제품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모사미트나 이저스트, 슈퍼밋 등이 배양육 관련된 제품을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시위드를 비롯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의 원천이 되는 세포를 배양할 때는 필요한 성분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포 배양 시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배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배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혈청인데요. 혈청은 혈액이 응고된 후 원심 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분으로 여기에는 복합단백질, 호르몬, 항체, 포도당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세포의 성장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인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기본 배지만으로는 이제 성장이나 분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 특이적인 첨가물을 더해서 사용하는데 성장인자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돕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탈보바인 씨름, 우리가 흔히 FBS라고 부르는데 이 FBS는 세포 배양 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FBS는 의도치 않게 임신한 소를 도축했을 때 얻어지는 소 태아의 혈액에서 채취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고 다른 혈청과 비교했을 때 성장인자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배양에 효과적이고 항체의 양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포 배양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FBS는 사고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신 축의 도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생산될 수 없는 물질로 전량 해외 수입하는데 전체 세포 배양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격도 비싸고 현재까지는 마땅한 효과적인 대체 물질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마이오블라스트 셀을 배양할 때 사용되는 혈청을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의 모든 연구에서 보시다시피 FBS는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백신이나 의약품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FBS는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전망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의도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제조사의 FBS 판매 가격을 보면 평균 500ml에 한 60만원 선이고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FBS 제품은 미국과 호주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포 배양 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FBS의 생산이나 획득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양액 제조 단가 또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FBS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배양육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FBS 대체 물질은 배양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세포 배양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FBS를 완전히 배제한 무혈청 배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혈청 배지를 사용해도 세포의 배양이 가능하지만 FBS를 첨가한 배지와 세포의 성장수와 속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피겨를 보시면 FBS를 첨가한 배지가 FBS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 또는 무혈청 배지에 비해서 세포수가 확연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성장이 더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인자나 다른 단백질 요소, 메탈 컴파운드 등을 추가로 첨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FBS 첨가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FBS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가격 조건을 갖춘 소재 개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저렴한 세포 생산 방법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축 부산물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식육의 생산과 함께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도축 부산물은 폐기 시 소모되는 비용과 환경 오염을 유발을 합니다. 또한 혈액이나 간 등 부산물 안에는 복합 단백질,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도축 부산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은 FBS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축 시 획득되는 소의 혈액은 약 한 20-30% 정도는 선지를 만드는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돼지나 닭의 혈액은 도축 이후에 거의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축의 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 소재를 활용한다면 축산업계의 오랜 수건인 부산물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FBS 대체 소재의 원료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 소재 중에서 혈액은 FBS와도 아주 유사한 성분입니다. 혈액은 응고된 후에 상층액만을 분리한 혈청과 응고를 저해하여 상층만을 분리한 혈장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시럼은 플라즈마, 그러니까 혈청은 혈장에 비해서 피브리노겐이 제거된 부분으로 면역과 관련된 감마글로불린과 영양소 및 노폐물을 함유하고 있고 또 혈장은 혈액 내 유형 성분인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등을 제외한 액체 성분으로 노란색을 띠는 중성 액체입니다. 이러한 혈장과 혈청 안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이 세포 성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응용한 또 다른 소재는 유정란, 즉 반륙란이 있습니다. 반륙란에서 배아가 형성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화학작용들은 닭의 배아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예로 이제 닭의 난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남백 단백질은 배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계란의 구성 물질이 아닌 유정란, 그 반륙란을 배양시켰을 때 발생하는 배아 성장을 위한 물질을 활용을 한다면 세포 배양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페탈 보바인 시럼 FBS에 비해서 발육란에서 획득한 소재는 보다 저렴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FBS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대체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육란을 이용한 이런 원리는 결국에는 임신한 소의 태아에서 획득한 소재를 성장 중인 발육란에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뭐 가축의 종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기본적인 원리는 뭐 유사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양육 생산을 위한 세포를 획득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의 근육 조직은 뭐 항생제가 섞인 FBS 용액에 다져주고 뭐 빗물과 지방, 결체 조직 같은 불순물이 이제 제거가 되게 되고 여기에 효소를 넣고 30도씨에서 반응시켜서 단백질을 분해한 뒤에 반응이 완료되면 PBS, 그러니까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을 첨가해서 효소 반응을 멈춰주고 소화되지 않은 근육 조직을 걸러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터링된 세포 용액은 원심 분리를 통해서 상층액을 제거하고 배지에 펠렛을 풀어서 2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시켜줍니다. 이후에 마트리겔이 코팅된 디쉬에 상층액만을 옮겨 담아서 성장 인자와 배지를 추가해서 배양하고 프라이머리 셀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FBS 대체제를 만들기 위한 혈액의 처리 과정입니다. 가축을 도축해서 45개월령 암소와 약 6주령 산란기에서 저희가 혈액을 수급했습니다. 얻어진 혈액은 응고가 된 혈액의 액체 부분만을 획득해서 원심 분리를 진행하고 상증을 획득해서 응고제가 처리된 혈액은 원심 분리를 진행해서 상층액을 획득을 했습니다. 획득한 시료는 포스페이트 버퍼 혼합한 뒤에 써니케이트를 통해서 균질화하고 이후 용액은 카오린을 넣어서 항원 수조에 넣고 쉐이킹하면서 반응시켰습니다. 카올린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필터페이퍼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여과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시린지 필터 또는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해서 여과했습니다. 여과된 FBS 대체 물질은 저온으로 다시 멸균 처리를 하고 실험하기 전까지 냉동 보관했습니다. 사실 이 공정이 FBS 대체 연구에서 사실 핵심 공정이기는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저희가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 있어서 중간에 조금 빠진 공정도 있고 일부 공정만 좀 설명을 드렸다는 부분은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BS 대체제에 그 다음 보바인 플라즈마, 보바인 시럼, 그 다음에 치킨 플라즈마, 치킨 시럼 총 4가지로 배진의 FBS 함량을 25%와 50%로 각각 대체해서 세포 배양에 적용했습니다. 먼저 보바인셀 적용된 배지 대체제의 세포 독성 실험 결과를 보시면 거의 모든 FBS 대체제가 컨트롤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서 FBS 대체제가 세포 배양 실험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FBS 대체제를 활용한 보바인셀의 세포 성장 결과입니다. 보바인셀에서 FBS 대체제를 처리한 처리구는 컨트롤보다 더 적은 세포양을 보였지만 세포에 큰 데미지가 없이 근화세포가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양된 보바인셀을 회수해서 세포의 성장률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컨트롤 대비 FBS 대체제를 적용한 처리구에서 세포의 성장이 더 낮게 나타났고 25% 대체 처리구보다
50% 처리구에서 조금 더 낮은 성장률이 확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축된 소의 원령이 컨트롤이 첨가된 FBS, 즉 태아로부터 획득한 FBS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세포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면역인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 혈액에서 유래한 FBS 대체제 결과를 통해서 다른 축종에서 획득한 FBS 대체제의 경우에도 어린 가축의 혈액을 활용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FBS 대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포를 분화시킨 뒤 마이오블라스트가 마이오사이트로 분화될 때 반응을 보이는 마이토트래크와 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헥스트를 사용한 형광현미경을 통한 세포 분화관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성장한 세포의 양에 따라서 분화도의 차이는 있지만 FBS 대체제를 사용해서 증식된 모든 처리구에서 컨트롤과 유사한 세포 분화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FBS 50% 대체한 처리구에서도 세포의 분화가 충분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FBS 대체제를 칙셀에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치킨셀에서도 보바인셀 실험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FBS 대체제가 컨트롤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서 FBS 대체제가 세포 배양 실험에 적용 가능한 것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FBS 대체제를 활용한 치킨셀의 세포 성장 결과입니다. 치킨셀에서 보바인 혈액을 이용한 FBS 대체제를 적용한 처리구는 전체적으로 컨트롤보다는 더 적은 세포양을 나타냈지만 치킨 실험을 적용한 처리구에서는 25%, 50% FBS를 처리한 처리구 모두에서 컨트롤보다 더 많은 양의 세포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의 성장률을 측정한 결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겨를 보시면 치킨셀에 치킨 실험을 적용한 처리구가 컨트롤보다 눈에 띄게 세포 성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분리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가 종 특이성을 가져서 동일한 종에서 유래된 FBS 대체제를 처리했을 때 더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광현미경을 이용해서 치킨셀의 분화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치킨셀의 세포 분화는 보바인셀과 마찬가지로 FBS를 25%, 50% 대체한 처리구 모두에서 세포의 분화가 충분히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육란을 이용한 FBS 대체제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발육란을 이용해서 FBS 대체제를 생산하기 전에 발육란 배양에 따른 배아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소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멸균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멸균된 플라스틱 컵에 멸균수를 채우고요. 그 위에 랩을 씌워서 해먹 형태를 만들고, 3일간 배양된 유정란을 이제, 파란해서 배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체외, 배양 유정란은 30.5도씨 이 온도와 70% 습도 조건 배양기에서 배양돼서 배양 기간에 따른 배아의 형성을 우리가 쭉 기간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체외 배양 발육란 실험의 결과입니다. 배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배아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난황에 퍼져 있는 혈관계가 증가하다가 배양 10일차 이후에 퍼져 있는 혈관계를 통해서
난황이 줄면서 배아가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배양 일자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발육란의 성분을 확인하고 이후 발육란을 이용한 FBS 대체제 생산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육란 내의 유효물질은 배아와 양수, 난황, 난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효물질 내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외에도 배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성장인자와 영양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발육란 내의 유효물질은 결국 임신한 소의 태아에서 획득한 FBS와 같은 최소한의 항체와 다양한 면역인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발육란 전체를 활용해서 FBS를 대체한 실험 결과만 제시를 했습니다. 배양한 발육란을 팔아난 뒤에 배아를 제거하고 소니케이션을 이용해서 균질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을 다시 고속 원심분리기로 원심분리시킨 후에 상층액을 취하고 포스페이트 버퍼로 희석했습니다. 희석한 용액은 필터링하고 4도씨 냉장 보관하면서 세포 배양에 적용을 했습니다. 발육란에서 FBS 대체 소재를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과 발육란의 여러 구성 부분에 대한 각각의 FBS 대체 효능은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허 출원한 기술이어서 모두 공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은 배진의 FBS 함량을 50%, 100% 대체해서 동일한 칙셀의 패세지별로 적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패세지 5에서 치킨셀에 FBS 대체제를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컨트롤에 비해 50%, 100% FBS를 대체한 처리구에서는 세포의 성장이 좀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패세지 6에서 치킨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패세지 5에 비해서 패세지 6의 컨트롤 세포수가 조금 적게 확인되었지만 이에 비해서도 50에서 100%의 FBS 대체 처리구의 세포양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세지 7의 치킨셀에 FBS 대체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패세지 5, 패세지 6에 비해서 컨트롤의 세포양이 현저히 적은 것이 확인되었고 FBS를 대체한 다른 처리구의 세포양도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개대가 거듭될수록 세포의 성장이 느려지거나 세포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FBS 대체를 처리하는 경우 세포의 성장이 어느 정도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배양 3일차에 세포를 회수해서 측정한 세포 성장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었는데요. 2일차에 형성된 세포의 양은 컨트롤에 비해서 50% FBS 대체 처리구가 현저히 적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 3일차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는 오히려 50% FBS 대체한 처리구의 세포수가 컨트롤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100% FBS 대체 처리구는 세포수가 좀 낮게 나타났고요. 이런 그 결과들을 통해서 발육란을 이용해서 FBS 대체제의 활용 가능성은 확인을 했지만 발육란의 발육기관별, 발육란의 체조직 부위 또는 사용되는 농도에 따른 FBS 대체 효능 등은 현재 실험 중에 있고 또 그 효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재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실험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 랩에서는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배양육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세포와 FBS 대체제 간의 종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을 활용한 세포와 혈액 추출물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축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축에서 획득한 간과 같은 도축 부산물에서 획득한 FBS 대체제를 비교하고 그 효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실험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한 혈액 외 다양한 장기 부산물을 활용해서 FBS 및 성장인자 그리고 또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배양된 난의 배양 기간 및 추출물의 특성에 따른 고효율 FBS 대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기간 내에는 배양육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배양육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한 자료는 현재 농림부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실험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